안녕하십니까. 공주대학교 김광훈입니다. 오늘 저는 해조류 양식의 미래와 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해조류나 해조류 양식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조류는 미래의 먹거리로 지금 전 세계에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엔은 2020년 해조류 선언을 채택하고 2021년 국제해조류연합을 발족하였습니다. 이는 해조류를 미래 먹거리로 선정하고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이 되는 차세대 고부가가치 산업의 원료로 주목하여 유엔 회원국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해조류 혁명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조류 양식 산업은 우리가 모르는 새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쪽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조류 생산과 시장은 비록 역사가 미천하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주로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에서 크게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가 주도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가치 있는 산업임에도 우리의 관심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해조류 산업 자체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발전하다 보니 선진국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학문적이나 또는 과학적인 연구가 부족해서 산업 규모에 비해서 기반 생명 연구의 역사는 매우 짧은 편입니다. 이 중 저는 김 양식 산업으로 좀 더 초점을 맞춰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김 수출은 이미 6억 달러를 통과하였고 전 농수산식품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양이 수출되고 있는 효자 상품입니다. 국내 양식 해조류 시장에서도 67% 비중을 차지하고 생산과 유통에서 지역사회에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2020년 6억 달러를 달성한 이후에도 이제는 7억 달러를 거의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와 같은 김 양식 산업은 발전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한 기초 연구는 굉장히 안 되고 있죠. 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식단에 김을 항상 올리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 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용한 상품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도 그닥 큰 관심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김 산업은 전 세계 110개국에 수출이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지만 성장에 따라오는 도전도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남해안에 끝없이 펼쳐져 있는 김 양식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양식 면적의 확대와 밀식에 따라서 이처럼 좁게 양식장들이 위치하다 보니까 갯병의 관리 비용은 매년 올라가고 있고 총 투자액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김의 질병 때문에 매년 순손실만 전체 생산량의 10 내지 15%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농사인들 농약이나 또는 약품을 처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김은 거의 아무런 이런 농약이나 모나를 치지 않고 만드는 바다의 신선식품임에도 여러 가지 밀식에 의한 대량 생산이 일어나면서 환경 문제가 지금은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해조류 양식 산업의 도전을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질병입니다. 김 갯병의 피해는 매년 김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갯병의 피해 역시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남해안에서 채취된 김들이 항구에서 하역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 크레인이 김들을 잔뜩 싣고 크게 항구로 올리게 되면 이건 말리고 공장에 들어가서 가공이 되어 우리 식단에 올라옵니다. 그러나 대량 생산에 따른 밀식에 의해서 도리어 생산량은 감소하게 되고 갯병에 의한 피해로 품질이 저하하게 되고 또한 이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환경 개선에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김 양식장의 3대 질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왼쪽에 보시는 게 붉은 갯병, 난균병, 녹반병의 순서로 우리가 생소한 물곰팡이류의 난균들이 주로 질병을 일으키고 바이러스 질병은 최근에 우리 팀에 의해서 처음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질병의 원인균 분리와 동정이 최근에야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현재 사용되고 있는 활성처리제 또는 산처리는 난균병과 녹반병의 효과가 없습니다. 결국 이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한데 막상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그다지 많이 기울여지고 있지 않아 저는 오늘 이 강연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3대 질병에 대해서 세포생물학적 연구를 오랫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김양식장의 고질인 붉은개병의 질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염체가 너덜너덜해지고 색깔이 변색해서 일단 이 김을 가공해서도 맛이 없습니다. 한번 양식장을 덮치면 한 2주 안에 양식장 전체를 초토화시켜버리는 심각한 질병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전자현미경 사진은 이 붉은개병균이 김세포를 뚫고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살표 있는 곳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김세포를 차례차례로 염주처럼 뚫으면서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김 자체가 상품성도 없고 맛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저희는 이와 같은 붉은개병균이 또한 육상작물에도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최근 연구를 통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붉은개병균이 닿게 되면 순식간에 이와 같은 뿌리 썩은 병이 야기가 되는데요. 저희가 조사한 전체 작물들의 대부분이 이 붉은개병균에 의해서 뿌리 썩은 병의 질병이 발병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죠. 바다에 있는 물이 병균이 육지로 올라올 리는 없고, 그렇다면 혹시 이 붉은개병은 결국 육지에서 많은 작물들에서 일어난 질병이 바다로 흘러내려오다가 김양식장을 덮쳐서 거기에 병이 일어나는 것이 좀 더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종종 해양에서 양식하는 수산 양식은 바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해양생물의 질병은 육지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랜 기간의 연구를 통해서 육지에서 들어오는 물이 바다의 양식장에 펼쳐져 있는 곳에 정착해서 양식생물들을 열화시키고 감염시키는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병은 바이러스성 질병인 녹반병입니다. 녹반병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김의 구멍이 숭숭 뚫리고 완전히 상품성을 잃어버리는 건데요. 김세포가 터져나가면서 줄어들고 바깥에 녹아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멍 모양으로 점점 용혈 현상이 일어나면서 김세포가 너덜너덜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이러스성 질병은 우리나라에서 시판되는 많은 김들에서 계절에 따라서는 2013년도에 아주 심각하게 발병을 했습니다. 김 상품성도 떨어지고 김의 생산량이 현저히 줄어들어 전체 시장에서 팔리는 김들을 수거해 본 결과 10%에서 40%까지 녹반병의 흔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질병으로 2016년에야 보고가 되었지만 이미 이전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질병원으로서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자현미경을 써서 이 바이러스 파티클들이 김세포 내에서 어떻게 증식이 되고 여기 까만 점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바이러스입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김양식 산업을 황폐화시킬 수 있는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양식장에 도약되는 해양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2014년의 연구에서는 바다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사람들의 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들이 보고가 되어 발칵 뒤집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니 김양식장에 있는 바이러스들은 전혀 인체에 무해하지만 그래도 현재 양식장에 도입되는 이런 해양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 번째는 김세포 안에 들어가서 마치 트로이의 목마처럼 들어가서 기생하는 낭균이라는 질병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초록색으로 물든 것들은 김세포가 이들 낭균에 잡아먹혀서 이제 녹아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은 화살표로 까맣게 표시된 것들은 이들 낭균이 김세포로 몰래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해 본 결과 지금 여기서 보시는 건강한 김세포에서는 여기저기 볼 때 흠잡을 데 없이 엽록체와 까만색의 홍조 전분이라는 김맛을 내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감염된 김세포입니다. 아직 김세포는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낭균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이지가 않죠. 빨간 화살표가 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 있는 동그란 구슬 모양의 구조가 낭균입니다. 이것들은 김의 영양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김을 잡아먹지 않고 오랫동안 이 안에서 계속 커가다가 일시적으로 수백 개 또는 수천 개의 포자를 방출해서 그 주변의 김 양식장을 초토화시키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숙주세포 내에서 성장하고 방출 직전의 낭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김개병 제어의 현행 방법으로는 방사무늬 김은 아주 메마르거나
아니면 아주 강한 햇볕에도 강하는 말 그대로 혹독한 환경에 적응해서 살 수 있는 엽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김세포의 내산성을 이용해서 산으로 엽채의 표면을 씻어내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게 갯병 제어의 방식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위험한 무기산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흔히 식품에 들어가는 젖산이라든지 또는 구연산 등의 활성 처리제를 사용해서 이와 같은 엽채의 표면을 씻어내는데, 문제는 지금 하고 있는 처리 방법으로는 세포 내부에 들어가 있는 공생 난균에는 효과가 없고, 무엇보다도 아무리 우리가 절제해서 조심해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해양 생태계의 교란과 양식 환경이 황폐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포 생리적 정보에 근거해서 새로운 제어 기술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애당초 병에 견딜 수 있는 내병성 종자를 개발하게 된다면 굳이 이런 처리를 할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김양식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바다에서 먼저 해답을 찾고자 했죠. 내병성 개통주를 바다에서 한번 찾아보자 해서 바다에다 김발을 걸어놓고 이들 각종 질병이 닥쳤을 때 거기서 살아남는 개체를 먼저 선발해 보았습니다. 이들 질병에 대해서 뭔가 견뎌낼 수 있는 요건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선발된 것들을 돌연변이를 통해서 육종을 해서 내병성이 강한 품종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10여 년에 걸친 연구를 통해서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질병이 덮쳐서 김발에 있는 김들이 다 녹아버렸는데도 일부 살아있는 김들을 가지고 그것들의 특성을 강화시키고 그 특성을 이용해서 어떤 유전적인 특징에 의해서 질병을 견디는지를 본 다음에 이들을 수백 개의 종자 은행을 만든 다음 그것들을 교배를 통해서 그 다음 감마선을 쪼여서 돌연변이를 유도해서 훨씬 건강한 김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육종법은 우리가 이미 쌀이나 밀 같은 육상작물에서 오랫동안 쓰여온 방법인데 해양 조류를 통해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이와 같은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폐각배양장에다 김의 종자를 넣고 시험 양식에만 5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안정성 테스트, 맛, 생산량 등으로 5년 동안에 걸쳐서 검증을 하고 우리들은 내병성 품종을 개발하여 품종보호권을 등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품종 이빨이 돌김 또는 내병성 품종 골드 1호 같은 것들은 2017년 1차 재배심사 과정을 통해서 기술 이전을 하고 2021년 품종 등록 후에는 현재 전국 김양식장에서 약 15%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해조류 양식산업의 미래가 보존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다에서 70년에 가깝게 계속해서 몇십만 톤의 김을 생산을 해서 계속 육지로 길어올리는 과정에 한정된 양식장의 면적에 영양 결핍이라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해수중 질소 결핍에 의해 일어나는 김의 황백화 질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백화는 어떤 병균에 의한 질병이라기보다는 질소가 결핍되었을 때 김이 더 이상 정상적인 대사 활동이 어려워지면 김 내의 광합성 색소들을 분해해버리고 노란색으로 변해서 김의 상품성이 없어지고 성장이 멈추는 질병입니다. 이러한 황백화 질병은 그림 위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질소 결핍이 일어나면 처음에는 빨갛게 꽉 차있던 김의 세포질이 모두 녹아내리고 초록색으로 투명하게 바뀌어버리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환경의 변화 또는 영양 결핍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래와 같은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즉 영양분이 풍부한 PES 배지라는 걸 넣었더니 한 10일 후면 완전히 건강한 김으로 다시 돌아가더라는 것이죠. 문제는 바다에다가 우리가 비료를 칠 수는 없습니다. 해양관리법은 굉장히 엄격해서 해양에서 생산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다양한 처리제라던가 화학약품 같은 걸 함부로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들도 역시 세포학적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질소 결핍을 오래 견디고 여전히 생산성이 있는 개통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강하구로 영양성분이 도입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왼쪽 그림에서 금강과 동진강에서
서해 쪽으로 질소가 늘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빨간색은 질소의 농도가 높은 것이고 파란색이 갈수록 질소의 농도가 낮아집니다. 그렇습니다. 바다라고 해서 무진장 영양성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은 질소나 인 같은 귀중한 자원들은 비가 내리고 나면 강물을 타고 바다로 도입이 되고 거기에서 도입된 영양성분들을 사용해서 이 연안 근처에서 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4대강 공사를 통해서 강으로 들어가는 물의 진입이 막혔습니다. 극히 적은 양들만이 들어가면서 이제는 우리나라 서해안 쪽에는 더 이상 많은 영양염분이 들어가지 않으니 바다에서 양식을 하는 상황에서는 영양성분의 결핍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2011-12년 즉 4대강 물막이를 한 다음에 서해안에 있는 지역, 군산 지역과 서천 지역의 강 속의 질소 성분입니다. 빨간 막대로 되어 있는 것처럼 물막이를 하자마자 바다에 완전히 질소 성분이 제로가 되어버리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다에 사는 식물들도 육지에 사는 식물처럼 질소나 인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데 육지에서 내려오지 않고 바다의 생물들은 많으니까 2년 사이에 고갈이 돼버린 것이죠. 이후 물막이 공사가 끝나고 조금씩 물이 들어오면서 회복이 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예전에 들어오던 육지로부터의 영양분들이 고갈됨으로써 계속해서 황백화라는 질병은 이제는 우리나라 김양식장의 고질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그래 우리는 유전자 정보에 기반한 내병성 품종을 개발할 필요를 가지고 기존의 선발 육종 기술이나 돌연변이 육종 기술보다 좀 더 발달된 유전자 선발과 형질 전환 기술에 의해서 이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질병에 대처할 수 있는, 즉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질병 방어의 분자 유전학적 기반 연구를 통해 병원체의 감염 과정을 관찰하고 전사체나 또는 이런 유전자들을 분석해서 김의 갯병에 반응하는 유전자들을 이와 같은 복잡한 경로로 밝혀서 어떤 신호에 의해서 갯병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조사하고 근본적인 김의 질병에 대한 대응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과정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질병은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극복해 갈 수가 있습니다. 해양 환경도 결국에는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도전이 주어지는 만큼 기회도 주어집니다. 해조류 양식 산업의 기회로는 첫째, 해조류가 이제 주요한 이산화탄소 저감원이 된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유엔에서 해조류 양식을 미래 산업으로 지정하고 해조류 선언을 채택을 할 때는 해조류 양식이 갖는 이산화탄소 저감에 대해서 국제적 관심이 기울여진 면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유엔 주대로 국제해조류연합이 결성 첫 번째 이슈가 해조류 양식의 이산화탄소 저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만큼의 양식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주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중국이 있죠. 하지만 고품질의 김과 시장을 개척해서 110개국에 수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이것들을 주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지금 국제적 관심을 받을 때 우리 국가적으로도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명과 암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해외에 있는 한국 시장이나 또는 중국 슈퍼마켓 같은 데서 팔리던 김이 이제는 어디에서나 팔리고 있습니다. 서양인들이 먹게 되면서는 기존에는 그냥 넘어가던 것들에 대해서 법제화에 대한 연구도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유엔 회의에서도 해조류를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차세대 식량으로 전 세계가 다 길러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배워서 그들도 이제 해조류 양식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두면서도 어떤 법제를 통해서 이것들을 좀 더 안전한 것, 또 식량으로서의 가치를 또는 영양적인 가치를 어떻게 해서 제대로 조사를 해서 식량 반열에 올려놓을 것인가에 대한 국가별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처를 해야만 합니다. 또한 예전에는 바다에서만 기르던 것들을 선진국들의 강점인 육상 양식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저감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네덜란드, 프랑스 각국에서는 해조류의 육상 양식을 통해서
지금 바다에서 기르는 방식보다 제어된 환경에서 더 좋은 품종을 더 빨리 기르기 위해서 그들이 가진 강점과 우리나라에서 축적된 경험을 동시에 살려서 이를 선점해 나가기 위해서 연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쿠라라는 회사, 이스라엘에 있는 해조류, 사막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육상 양식을 이미 기업화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프랑스의 로스코프 같은 곳에서도 이와 같은 어마어마하게 큰 온실에서 해조류 양식을 해버리겠다라고 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다의 양식에서는 훨씬 앞서가고 있었지만 선진국에서는 바다 양식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 육상 양식을 해서 좀 더 생산성을 높여서 따라잡자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 양식장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많은 종류의 갯병, 그 다음 기후변화에 따른 온도변화, 영양염의 결핍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다면 육지에 있는 유휴공간 활용이 가능할까? 여기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바닷가에는 어촌은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땅이 좁으니까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해조류의 경우는 육상식물에 비해서는 좁은 면적에서 생산량이 월등히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간척지로 버려지고 있는 땅들, 바다의 기수화가 진행이 돼서 바닷물도 아니고 민물도 아니어서 작물을 배양하지 못하는 공간이 우리는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활용했을 때 우리도 육상 양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우리는 김해 육상 양식에 대한 시험 연구를 해봤습니다. 충남 서산에 있는 새우 양식장을 찾아서 여기에 시설 구축을 한 다음에 김발을 수용할 수 있는 면적으로 한 다음 거기에서 양식을 했더니 새우 양식장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조류들은 영양분으로 흡수해서 굉장히 생산성이 높은 양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로 다양한 방법을 개발해서 우리나라의 김 양식 그리고 해조류 양식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전문적인 학문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문제점이라든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대부분의 시민들께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현재 우리가 가진 문제가 조금 어렵더라도 냉정한 시선으로 보자는 마음에서 학문적으로 쓰는 슬라이드를 그대로 사용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4가지의 메시지를 가지고 제 강연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첫째, 해조류 양식은 급속한 성장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성장에 따른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라든지 영양염의 결핍, 질병의 창궐 같은 문제가 있고 우리는 연구를 통해서 이것들을 하나씩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었던 것처럼 양식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다에만 집중하는 것은 정당한 또는 정확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지환경, 특히 강물의 유입에 대해서 전 부처가 서로 협의를 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조류의 질병에 대한 연구는 선진국에서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조직이라든지 이에 대한 기초 인력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해조류 양식에 대해서는 이산화탄소 크레딧 부여가 가시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육상 양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안의 양식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고 앞서가는 것처럼 그동안에 쌓인 경험과 기술을 살려 해조류의 육상 양식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계속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연구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강연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